경남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는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는 대체급식과 돌봄 인력이 투입됐지만 차질이 불가피했습니다. 홍남 표창원 특례시장이 자서전 경력 허위 기재 논란에 대해 기억의 오류로 발생한 일이라며 해명했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배드민턴 유망주들이 기량을 펼치는 주니어 선수권 대회가 밀양에서 이번 주말까지 펼쳐집니다. 지난 24일 저녁 김해시 한림면의 한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서 추산 8,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급식과 돌봄을 전담하는 경남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25일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학교의 급식과 돌봄 교실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학교에서는 대체식을 주거나 도시락을 준비하게 하면서 공백 최소화에 나섰지만 급식과 돌봄의 차질은 불가피했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 창원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입니다. 평상시라면 분주해야 할 조리실이지만 25일 학비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이날은 멈췄습니다. 대신 학생들은 학교에서 마련한 빵과 음료를 받거나 저마다 챙겨온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이 학교는 우유를 마시지 못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까지 고려해 학교 운영비를 더해 대체 급식을 준비했습니다. 통신문을 통해서 학부모님께 빵급식을 안내하면서 학생들의 개인 사정에 의해서 변질의 우려가 없는 음식에 한해서 가정 도시락 지참도 공지하였고, 또한 각 담임 선생님께서도 알림장을 통해 사전에 공지함으로 빵급식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경남에서는 급식하는 857곳의 학교 중 201곳이 빵과 우유 등 급식에 대체했고, 23곳은 도시락을 싸오게 하거나 일부 학교는 단축 수업했습니다. 돌봄 교실은 17곳이 운영을 임시 중단했습니다. 경남에서 참여한 학비 연대 조합원은 19.6%에 이르는 1,650여 명 정도. 학부모 등 지역에선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파업을 이해하면서도 거듭된 파업이 학생을 볼모로 한다는 우려의 시선도 공존했습니다. 이에 학생을 위해 파업 대란 때 대체 인력을 줄 수 있는 노조법을 개정하자는 제안이 제기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 노조법에서는 이제 필수 공익 사업자로 지정이 되면은 이런 이제 파업으로 인한 공백이 생길 경우에 대체 인력을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급식이나 돌봄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의 이제 학습권과 건강권이 존중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란은 피했다지만 차질은 불가피했던 이번 파업. 파업이란 상황이 더 큰 영향을 주기 전에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권정숙입니다. 홍남표 창원 특례시장이 최근 불거진 자서전 경력 허위 기재 논란에 대해 기억의 오류로 발생한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시장의 자서전에는 2010년 6월 나로호 발사 당시 과학기술 대변인이었다고 적혀있지만 실제 발사 3달 전 원자력 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나로호와 동일 장소에서 반복 발사돼 과거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며 자서전 재출판 시 관련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 시장은 지난 23일 검찰에 출석해 12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시아의 배드민턴 유망주들이 밀양에 모였습니다. 세계 배드민턴 연맹이 승인한 우리나라 최고의 배드민턴 대회 2022 원천 요넥스 코리아 주니어 오픈 국제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한창인데요. 열띤 경기가 펼쳐진 현장을 전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매서운 눈빛으로 서브를 넣는 선수. 상대도 셔틀콕에 따라 분주히 몸을 움직입니다. 숨막히는 접전에 경기장을 찾은 관객들도 열띤 응원을 펼칩니다.
응원에 하답하듯 강력한 스매싱 한 방에 득점이 터집니다. 비장한 각오로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그동안 쌓아왔던 실력을 마음껏 뽐냅니다. 단식은 어제 아깝게 졌고 복식 아직 남았는데 복식은 우승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배드민턴의 중심 밀양에서 요넥스 코리아 주니어 오픈 국제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한창입니다. 국제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는 태국과 일본 등 11개국 9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니어 대회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관심들이 많고 또 특히 이제 아시아지에 가면은 우리 코리아 주니어 한다 이야기하니까 바로 애들이 밀양? 그 정도로 밀양시가 배드민턴의 메카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꾸준히 국제대회를 유치하면서 배드민턴 중심지로 불리고 있는 밀양. 경험과 인프라 확대를 통해 각종 스포츠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 스포츠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6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내 스포츠파크가 준공됩니다. 그 기점으로 하여 향후 더 다양한 종목의 대회를 유치하여 배드민턴에서 나아가 이제는 스포츠 메카 도시 밀양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배드민턴 중심 도시 밀양에서 펼쳐지는 이번 대회는 오는 27일 일요일까지 펼쳐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질병관리청이 2021년 한 해 국민 건강 수준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악화됐던 각종 건강 행태와 만성질환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직 코로나 유행 이전 수준을 회복한 건 아닌데 개인 방역과 백신 접종 등 예방 활동 등으로 국민 건강이 다시 예전 모습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 비만과 당뇨병 유병률은 소폭 감소했고요. 고콜레스테롤 혈증 유병률은 증가했습니다. 흡연과 음주율은 남자 쪽에서는 감소했고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녀 모두 소폭 증가했습니다. 2021년 우울증 경험률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는데요. 30대 남녀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불안했던 사회가 국민 건강 회복과 함께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코로나19 이전의 사회로 온전히 되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지난해 농가 마케팅 기술 지원에 참여한 농가의 평균 수입을 조사했는데 전년 대비 1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대면 판매를 위해 농가가 직접 나서면서 온라인 마케팅 교육에 참여하는 농가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농튜버와 커머스 쇼호스트로 변신한 농민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기자가 간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혹시 농튜버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농촌의 농과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사람, 유튜버를 합성한 신조어인데요. 요즘 농촌에서는 이 농튜버가 대세입니다. 귀농한 지 올해로 6년째인 강석진 씨. 올해 처음으로 방울토마토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방울토마토와 함께 유튜브에도 도전했습니다. 토마토를 하게 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나에 대해서 더 홍보를 잘할 수 있을까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 유튜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는 것도 즐겨하지만 이제 제가 촬영도 해야 되니까는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사를 지으면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농튜버가 늘고 있습니다. 농가 홍보는 물론 상품 판매도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는 농민들한테도 이제는 이렇게 판매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저희 농원을 알리기도 하고 앞으로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농민들한테도 꼭 필요함을 많이 몸소 느끼게 돼가지고 내 농산물을 내가 가격을 정해서 내가 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를 또 오래 하다 보면 구독자 늘어나고 조회수 많으면 또 어떻게 보면 나이 먹어서 구독자 그 조회수에 따라서 광고 수익이 낼 수가 있으니까 연금이 될 수가 있잖아요. 농업인들은 연금이 없으니까. 농투버와 함께 라이브 커머스도 농민들 사이에서는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 없이도 직접 참여가 가능하고요. 중간 유통 단계가 없기 때문에 소득 면에서도 이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방울토마토 생산자 라이브 커머스 현장을 찾아서 직접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1일 쇼 호스트가 되어 방울토마토 농가를 도와드릴 김소영 기자라고 합니다. 그 맛이 너무 달콤해서 마치 설탕을 막 뿌려놓은 듯한 그런. 라이브 커머스는 실시간 방송을 통해 직접 키운 농산물을 소개하고 소비자와 소통하고 구매 요청도 받을 수 있어 판로 확대 면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커머스라는 게 이제 홈쇼핑하고 틀려가지고 요즘 또 대세가 라이브 커머스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농가에서 그 판매 애로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라이브 커머스 같은 교육을 통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있고요. 그 우리 농산물을 이제 알리고 홍보를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를 만나서 판매까지 하는 유튜브 마케팅과 라이브 커머스가 인기를 끌면서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인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늘리고 있습니다. 기자가 간다, 김소영입니다. (24일) 저녁 6시 10분쯤 김해시 한림면의 한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건물 1개 전체와 2개 동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경남경찰청이 불법 행위에 대응하는 야간 특별 현장 대응팀을 편성했습니다. 경남경찰은 운송 방해 행위 등 불법 행위자를 추적하고 검거하는 대응팀을 부산 신항 등에 투입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상설부대 4개 중대와 경찰 1,100여 명도 투입해 대응한다고 전했습니다. 국립국어사전 박물관 의령 건립을 위한 학술 발표회가 25일 경남도청에서 열렸습니다. 학술 발표회에는 박창원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국가와 민족의 생존과 발전, 언어와 문자의 기능에 대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국어사전박물관 의령 건립을 위한 학술적인 근거를 뒷받침하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의령군은 국립국어사전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 사전유물 기증 운동을 포함해 관련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한편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의령에서 첫 학술 발표회를 시작으로 3번째 학술 발표회를 열어 건립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영시의회가 의원 만장일치로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조선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고용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영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올해로 끝납니다. 2022 통영수산식품대전이 부산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27일까지 열립니다. 수산식품대전에서는 통영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굴스테이크 등 총 130여 개의 수산식품이 판매됩니다. 또 나전칠기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됩니다. 창원특례시의회가 창원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에 나서게 됩니다. 검증 대상은 시설공단 이사장과 시정연구원장 등 창원시 산하 기관장 6명이며 공공기관장 임명 전 청문회를 열어 직무 수행 능력과 전문성 등을 검증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도입은 창원시가 경남에서 처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